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한 줄로 보는 종목평 6번째 방송입니다. 벌써 6번째라니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네요. 자, 일단 기존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나 빠르게 지나가고 종목에 대한 코멘트를 최대한 간결하게 진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이슈 내용이 빠졌다 하는 종목은 댓글이나 이제 따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관련해서 새로 영상을 찍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참고해 주시고 차트성 그리고 이슈성으로 따져서 이제 간단하게 최대한 간결하게 코멘트가 나간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인트로메디 먼저 바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인트로메디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자, 일단은 앞전에 큰 산을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하락 그리고 상승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테마성으로는 의료기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즉슨 이거를 따지자면은 결국에 최근에 있었던 이 큰 상승 있죠. 이 상승폭이 사실은 의료기기 최근에 뭐 때문에 핫했죠?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사실상 반등이 나온 시점이 어디였어요? 결국에는 HLB 그러니까 신라젠이랑 헬릭스미스들이 다 망하고 난 뒤에 이제 다 사기치고 뭐하고 그런 일들로 엮여서 악재가 다 돌연 튀어나온 뒤에 그 다음에 HLB가 임상 3상을 성공을 하면서 사실상 그 시발점으로 그 이후에 펜멘다졸이라든지 추가적인 이제 최근에 나온 이슈로는 치매 관련한 약들을 새롭게 또 개발을 한다 요런 호재 내용이 있어서 사실은 지속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그냥 호재를 받으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고 이거에 대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인트로메딕에 관련해서 특별하게 나온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자, 10월 말경에 이런 이슈가 있었네요. 인체통신기술 기반 캡슐 내시경 제품 공개 소식의 급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인체통신기술 올해 3월에 개발했던 인체통신기술 기반 캡슐 내시경 제품을 소개했다. 그래서 요거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개발을 했고 초당 24장 그러니까 24장 고속 촬영이 가능해서 캡슐 내시경으로 확인이 어려웠던 상부 위장 간의 관측이 가능하며 무선 주파수 방식보다 소형화가 용이하고 동작 시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사실상 새로운 이제 이런 제품을 공개를 했는데 사실 이 내용으로만 따지자면은 우리들이 현재 불편했던 의료기기들을 싹 다 이렇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호재거리를 좀 작용을 했다. 그렇지만 이 호재 내용 하나로서 사실은 주가가 이렇게까지 바닥에서 폭등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사실은 이런 호재 내용 플러스 그리고 이제 그 신라젠과 헬릭스미스를 지나간 HLB로부터 시작된 그런 상승 랠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겹쳐지면서 이렇게 좀 지속적인 꾸준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10월달 지금 이 이슈가 나온 시점이 10월 말경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아까 내용 보시면은 자 10월 24일이라고 여기에 지금 체크가 돼 있고 10월 24일이라면 결국에 10월 후반 이쯤에 돼야 되는데 결국 그 전부터 상승이 주도되고 있었다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에 대한 호재거리가 같이 겹치면서 이렇게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일단 기존 차트 설명으로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하던 패턴 있죠. 우리가 하락하던 초창기 가격대에서 이렇게 해서 이후에 상단을 뚫고 새로운 지지선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하락폭은 다 맞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지금 오늘 음봉 마감한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계속되는 양봉 이탈 그러니까 연속되는 양봉이 3개 이상 일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간에 이렇게 음봉 출현하셨을 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양봉이 등장하느냐 그러니까 마감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장 중간에 보시는 게 아니고 마감으로 양봉 마감이냐 음봉 마감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양봉 마감이면 그대로 또 이렇게 그냥 상승 랠리 그대로 우상향이니까 그대로 수익률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이제 만약에 이 종목이 이제 어디에서 매물선이 잡히냐 일단 이전에 상승 그런 거 다 제껴두고서 이 가격대가 최소한 전고점 그러니까 바로 요 앞전 고점까지는 가야 어느 정도 매물대를 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래량도 좀 터지고 다시 한번 조금 조정을 맞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가서 그 상승률이 나오고 나서 새로운 큰 이제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인트로매직이 사실상 내보인 이슈로 뭐 캡슐에 관련된 캡슐 내시경 이런 이슈로는 사실상 조금 힘이 약할 수 있으나 지금 현재 의료기기라든지 그리고 치매 관련주라든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펜벤다졸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 때문에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꺾일 만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지 않으니까 일단 이 전고점 매물대까지 가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지지가 나온다면 그대로 또 한번 상방 노려서 전고점 노리시고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좀 어느 정도 이제 횡보하거나 혹은 이제 조정의 흐름이 나온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근방에서 일단은 수익권 챙기거나 혹은 본절컷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뭐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종목의 상승 흐름이 꽤나 좋은 편이다. 그래서 좀 더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종목 베셀. 빠르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몰랐던 이슈 내용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제가 놓치고 있는 이슈 있으면 그대로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종목 계속해서 지속되는 하락. 현재 보시면 하락 횡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여러분들 이해가 잘 하락 횡보 그러니까 하락 추세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선을 이렇게 긋는다면 자, 상승과 하락의 폭이 일정하게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그런데 이 박스권이 어디로 향하고 있죠? 우측 하단으로 향하고 있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락 추세. 그리고 하락 횡보라고도 하죠. 하락 횡보하는 추세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도중에 추세 이탈을 하는 사실상 추세 이탈을 하는 요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추세 이탈을 하는 요렇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요때 당시에 상한가 마감을 했었고 추가적으로 상한가 나온 이후에 흐름을 지금 깨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일정한 추세가 유지된다. 그러니까 박스권이라고 해도 상승과 하락의 추세가 유지된다 했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종목 안에서 흐름이 놀고 있다가 상승이나 혹은 하락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방향으로 지속이 되었을 때는 이것이 박스권으로 다시 돌아올 만한 흐름인지 아닌지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렇게 선을 튀어나가서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지금 현재 보시면 종목이 지금 지금 가격대가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을 계속해서 쭉쭉 이었을 때 이 흐름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선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 지금 베셀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어디로 구비되어 있나요? 자, 테마 같은 경우에 터치 패널, OLED 그리고 LCD 장비 이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우리들이 시장에서 알고 있는 그렇게 큰 상승을 하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기사 내용을 보시면 11월 4일자로 뭐 베셀 21억 규모의 OLED 제조 장비 공급 계약 뭐 이런 호재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계 이런 거는 근데 사실은 이슈 내용으로 따져도 그냥 한 번 내지는 두 번의 상승 흐름만 나올 뿐이지 그렇게 큰 흐름이 나오진 않아요. 여태까지 패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시장을 주도할 만한 이슈가 아니라면 사실 이런 그냥 뭐 공급 계약 체결 뭐 이런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큰 흐름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 없다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선을 추가적으로 더 이어볼게요. 자, 선을 이어서 요렇게 선을 따졌을 때 이 하단의 흐름으로 만약에 주가가 다시 되돌아오려는 흐름이 보인다. 그렇다면 일단 매도를 해서 왜냐면 왜 매도를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만약에 하단 흐름을 다시 되찾으려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일단 매도해서 남은 금액 챙겨서 다른 종목으로 이사 가시는 게 더 편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 흐름을 돌리지 않고 지금 현재 보시면 하단에 20선 지금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60선과 120선은 추가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게 60선, 120선은 사실상 여러분들 하락 횡보 흐름에 포함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120선이나 60선은
이 하락 흐름 안에서, 그러니까 하락 횡보하고 있는 이 박스권 안에서 튀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 박스권 내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20선을 주축으로 삼아서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낙폭이 나오느냐 하락이 나오느냐 그걸로 결정하셔서 여러분들이 매도선 잡는 게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한 번 또 박스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추가적인 이런 완전한 호재가 없는 이상은 사실 이런 뭐 공급계약 체결 이런 거는 별로 안 되는 내용이고, 사실 건덕지 없는 내용이고, 추가적으로 좀 좋은 내용이 없다면 그대로 하방하게 되는 경향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종목 비덴트입니다. 비덴트에 관련해서는 사실상 제가 영상을 2번이나 찍어서 올려드렸죠. 지금 비덴트가 사실상 변동성이 꽤나 강한데, 지금 제가 첫 번째 영상 비덴트가 갭상한가 그래서 이제 점상 간 다음에 요날 첫 번째 영상 드렸고, 그 다음날 바로 또 음봉 나온 날 영상 찍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음봉 나온 날, 그러니까 즉슨 어제죠. 어제 오후에 무슨 기사 내용이 떴냐면 빗썸과 관련해서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던, 그러니까 경영권 전쟁, 약간 어떻게 보면 진흙탕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잠시만요. 자, 이 기사 내용이 사실상 우리 VVI판에, 그러니까 VIP방에 제가 이 자료를 줬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하단에 빗썸이 사실상 작년에도 두올 산업 때문에 한 차례 이제 한 건 했었죠. 뭐 그때는 이제 조금 좀 지저분하게 끝나긴 했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김병건 회장은 지난해 8월 빗썸 인수를 위해서 지주사인 BTC 홀딩 컴퍼니 지분 70%를 4억 달러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9월 30일 날 예정된 잔금 납입이 어그러지면서 분쟁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비덴트는 지난 1일 공시를 통해서 김 회장이 9월 30일까지 자금 사정상 잔금을 납입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고, 이후에 BTC 홀딩스 컴퍼니 주주들이 지급한 실물 주권에 대해서 질권 행사 이제 실행 후에 잔금을 취득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경영에 이렇게 뭐 이제 경영에 참여를 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날린 돈이 있죠. 이 사람이 기존에 걸었던 돈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빗썸은 지금 비덴트한테 인수가 될 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지저분하게 좀 흐름이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어찌 됐든가 결국에 지금 이 사람이 소장을 접수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번 일이 잘 해결이 돼서 결국에 비덴트가 이제 빗썸을 인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면 괜찮지만, 지금 이런 소장이라든지 이런 게 접수가 되면서 사실은 비덴트가 결국에 거기 휩싸이면서 이제 빗썸에 대해서 인수를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불확실성으로 결국에 존재를 하게 되면 주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사실 어제 이제 급락이 나오고 오늘도 이제 좀 많이 좀 흔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여기서 뭐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나는 추가적으로 빗썸 인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싶다, 아니면은 난 여기서 진흙탕 싸움 될 것 같으니 그냥 빠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사실상 어느 정도 이번 인수권 이런 빗썸 인수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만큼 조금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그 비덴트가 완전하게 빗썸을 인수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호재로 작용을 해서 상한가나 이제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오겠지만, 일단 그게 확실시 되기 전까지는, 왜냐면 그게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주가가 상방보다는 흔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만약에 좀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여기에서 좀 그냥 본절치기나 수익컷 치고 여러분들 빠져나오시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방 지금 현재 VIP방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오늘 상한가에서 이제 거의 다 대부분 고가에서 이제 물량 대부분 익절 처리하고, 이제 남은 소량의 물량은 오늘 같은 경우에 그냥 우리는 진흙탕 싸움 끼기 싫어서 굳이 뭐 기간 낭비 뭐 하나요? 좋은 종목 늘리고 늘렸는데. 그래서 그냥 끼기 싫어서 전량 매도 처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그대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도선 잡아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종목 미스터블루입니다. 자,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전에 차트랑 대비를 했을 때 꽤나 상승폭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현재 이렇게 상승을 하거나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기존에 상승했던 원인 자체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약 8월 말경에 나온 이슈로는 미스터블루 이제
에오스레드 출시 하루 앞두고 흥행 기대감의 급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섹터로 어디가 구분이 되어 있냐면 이 지금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게임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모바일 컨텐츠라고 여기에 해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오늘 제가 발음이 좀 많이 꼬이네요.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그래서 사실은 요 게임에 대한 그런 이제 게임이 출시된다. 그래서 그걸 앞두고서 이제 흥행 기대감에 급등을 했다. 그리고 이후에도 뭐 게임 주니까 별 나올 말 뭐 대충 생각을 해봐도 알겠죠. 최근에 가장 있었던 얘기로는 중국 파노, 중국 정부 국내 게임사 대상 외자 파노 발급 소식의 급등이라고 중국 정부가 국내 게임사를 대상으로 외자 파노 서비스가 발급을 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25일 날 광전 총국은 액션 스퀘어가 개발을 하고 중국 네디즈가 배급할 예정인 중국 게임 삼국 블레이드에 대한 게임 판호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사실 때문에 사실은 한동안 게임주가 이제 좀 들쑥날쑥했었는데 요런 이슈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잠깐 반짝 움직이고서 슬슬 또 조용해지는 분위기라서 이제는 게임주도 약간 미세먼지 같은 느낌으로 좀 계절주로 그냥 편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절주란 말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1년에서 상승이 나오는 기간이 몇 번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이제 보일러 같은 업체들은 겨울에 많이 상승을 할 테고 맥주 같은 건 여름에 상승을 하고 뭐 이런 것처럼 좀 일종의 계절주로 판단을 해서 왜냐면 이전에도 보면은 상승이 나왔던 게임주들 상승이 나왔던 흐름이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나올 만한 이슈는 어느 정도 나왔고 최근에 이제 중국 파노 관련해서 이런 이슈도 있었고 지금 게임주들 아직까지 조금의 반등은 있지만 사실 그렇게 시원시원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상승물이 나올 만큼 나왔다. 그리고 요날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윗골이 달면서 그대로 지금 조금씩 밀어내리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더 지켜보시고 싶다 한다면 일단 이슈로서는 특별하게 제가 볼 때 여기서 건덕지는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진 않고 그냥 차트성으로 대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이평선도 사실은 다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종목이 횡보하기 시작하면서 이평선이 뒤죽박죽이라서 큰 의미를 담지는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만약에 보고 싶다면 어디까지? 여기 하단 요 하단 저가 있죠. 지금 일정하게 지금 추가적인 하락 없이 지지하고 있는 가격대 약 6,730원 정도 되겠네요. 요 가격대를 만약 깨고 내려간다면 일단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이쯤 되면은 120선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120선이랑도 맞물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여러분들 정말 간단하게 이전 지지점 그러니까 이 앞전 지지점 2개 그리고 120선을 깨고 내려가면 일단은 커트를 하고서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는 게 더 낫다. 그리고 거기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기술적 반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 차트성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슈로서는 어느 정도 나올 만큼 나왔고 상승률 나와줬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없으면 여기에서 당분간은 횡보나 하락을 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만 보면 그냥 단순히 주가가 횡보한다 이렇게 보지만 이전 가격대를 보시면 2019년도에 어마무시한 상승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하락할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는 걸로. 자, 그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일재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을 불과 얼마 전에 찍어드렸는데 사실상 제가 영상에서 찍어드린 내용만 참고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국일재지 관련해서 그래픽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좀 오후장에 좀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노메딕스에 대한 이슈였는데 일단 잠시 보고 갈게요. 최근에 그래픽 관련주가 움직이게 됐던 사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현재 내용을 보시면 나노메딕스 미국 셰일가스 정비 설비 진출의 급등이라는 내용으로 최근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핀을 활용해서 셰일가스 정수 설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게 생각보다 원래 기존에 쓰던 것보다 훨씬 더 싸다 그래요. 이제 그래핀으로 하는 게. 그래가지고 요런 것들이 사실은 기대감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시면은 향후 4년간 최소 수주 보장 금액만 약 1,000억 원에 달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 내용 무엇이 나왔는가? 자, 여기 보시면 1,000억 원대 계약 진실은이라고 해서 계약 불이행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하단의 내용을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이거를 이제 내용 정리를 해보자면 이거에 대한 이제 명확한 근거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셰일가스 생산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오염수 처리용 그래핀 필터를 나노메딕스가 2대 주주로 있는 스탠다드 그래핀에서 미국에 납품하게 됐다는 내용이다. 시장에서는 기술 및 계약 대상의 실체가 불분명하다. 시세 조정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노메딕스는 이제 나노메딕스 주가가 상승한 뒤에 계약 발표 이후에 이제 상승을 했고,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왔냐면, 자, 6일이면 오늘이죠. 1년에 250억 원씩 4년간 1000억 원을 계약했다는 내용은 사실이다. 그런데 계약 불이행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사실은 있어. 그런데 내가 그걸 지킬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개똥 같은 논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고지고대로 악재로 돌아온다는 거. 일단 사실이면 뭐예요? 그 내용이 사실이면 뭐예요? 결국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은 없던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나노메딕스가 상한가가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 될 위치에서 지금 버벅거리고 있었던 거는 계약을 불이행할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움찔움찔하고 있었던 모습이고, 사실상 그래핀으로 하나로 엮여있기 때문에 나노메딕스가 직접적인 타격을 맞기는 하겠지만, 같은 그래핀 섹터 안에 있는 국일제지도 결국에는 이제 좀 간접적으로 타격을 이제 맞게 된다는 거. 그래서 원래 기존에 이런 악재가 없었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일정한 패턴을 유지를 하고 있죠. 일정하게 상승폭이 나와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승폭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악재가 돌연 출현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흐름이 그대로 꺾여서 어디까지, 요 하단까지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따진다면은 그냥 최대한 빨리 일단 매도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뭐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가 전부터 그래핀에 관련된 이슈들을 꽤나 많이 쏟아내고서, 그리고 그 이후에 꽤나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자 보시면 호재가 있을 때 상승하고 그 뒤에 급락하고, 또 상승하고 급락하고, 상승하고, 그럼 그 다음 일정은 지금 현재 악재까지 쏟아나온 이 상황에서, 그럼 결국에 같은 테마 안에 있는 국일제지라든지 뭐 다른 이제 뭐 엑사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또 어디 갔어요, 크리스탈 같은 종목, 뭐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같이 하방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셔서 좀 상황이 커지기 전에 뭐 이 계약 내용이 진실이든 아니든 그런 걸 떠나가지고 계약 불이행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나온 순간부터는 사실상 이 계약은 무의미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 아무리 잘해오면 뭐예요? 계약을 못 지키면 의미가 없지. 그래서 사실은 요런 것 때문에 지금 국일제지가 시간에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판단하셔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만약에 이제 손해가 좀 크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손해가 좀 커지는 것이 두렵다,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싫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하루빨리 컷을 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거. 자, 그 다음 종목. 자, 하락한 이후에 고가.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요런 거 보시면 그냥 큰 산이다 생각하지 말고 차트의 흐름을 그리세요. 하나, 둘, 셋. 안 보이시나?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보면은 이거 뭐죠? 이거 우리가 책에서 많이 보는 헤드앤숄더입니다. 이런 거 패턴 알고 가시면 좋아요. 차트 하나씩 볼 때마다 이런 거 보이면은 그냥 고가를 찍었구나 이런 거보다 정확하게 헤드앤숄더였구나 이런 걸로 이제 그리면서 가면은 앞으로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조금 더 지금 어떤 위치구나, 어떤 모양이 등장을 했구나 좀 더 알 수 있다는 거. 자, 일단 SGA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키오스크, 보안주, 클라우딩 컴퓨터, 4차 산업, 수혜주, 사물 인터넷, SI, 블록체인, 핀테크 등으로 엮여 있습니다. 너무 많이 엮여 있어서 일단 정확하게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잠깐 짚어보고 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서버 보안, 응용 보안, 엔드포인트 보안, 물리 보안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냥 보안업계의 일을 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영업 실적이 부진하고
매출액도 감소를 했고 실적이 악화됐다. 결론적으로 뭐 재무 상태는 그렇게 이제 생각보다 우리가 좋진 않고, 지금 현재 보시면 재무 상태만 봐도 적자 지속 나오고 있고, 사실 지금 하단에서 놀고 있는 것은, 주가가 하단에서 놀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재 보시면 2016년도까지만 해도 사실상 흐름이 괜찮았어요. 재무제표 흐름이 괜찮았는데 2017년도에 간당간당 하던 2018년도부터 적자를 기록을 했다. 2019년도 연속적으로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018년도 간당간당 하다가 유지하다가 그 뒤에 무너지니까 어떻게, 주가 그대로 하방으로 내리꽂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최근에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움직임이 있는데, 이렇다고 해서 지금 실적이 안 좋은데 같이 따라간다. 지금 거래량은 생각보다 따라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보시면은 특별하게 지금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아서, 사실은 현재 차트가 말 그대로 그냥 실적 따라서 그대로 상승 랠리 유지하다가 그냥 그대로 하방으로 내리꼽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최근에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르니까 사실은 이거에 엮여서 한두 번 상승폭이 나올 수는 있으나, 결론적으로 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슈가 아니라면 그대로 소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해도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할 가능성이 높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제 요런 가상화폐 관련해서 오른 상승 이유는, 여기 현재 보시면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시진핑이 블록체인 기술 발전 관련 발언 등의 상승이라고 해서 요런 직접적인 언급이 있으면서 사실은 그거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 요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적 나쁜 거는 여러분들 실적 따라서 결국에 차트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뭐 한 번씩 이슈 받아가지고 중간에서 짤끔짤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은 나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결국에 이 주가가 다시 이 위로 치고 오르려면 그에 맞먹는 실적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직접적인 회사에 대한 호재가 있든가. 그래서 그런 거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 그냥 테마성으로 이런 시진핑 발언 때문에 결국에 가상화폐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결국에 그런 거 아니라면은 주가가 한동안 추가적으로 이런 이슈가 또 어느 정도 시너지가 사라지고 나면 결국에 하락이나 횡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사실상 종목이 꽤 오랜 시간 동안 횡보의 흐름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싫으신 분들은 그냥 뭐 어느 정도 비중 줄이시고 다른 종목에다가 매매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현재로선 그렇게 메리트 없다는 거. 자, 그 다음 종목 보혜양조입니다. 자,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어마무시한 상승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만큼의 하락을 보였던 종목이에요.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상승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락하고, 상승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상승했던 모습대로 하락폭이 좀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자, 여기에 보시면 주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동사는 이제 이렇게 상장을 했다. 이제 뭐 김삿갓, 곰바우, 보헤골드, 천년의 아침, 천년입새, 입새주 등 주류업계를 선도하는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 주류시장은 복분자주와 같은 고급화된 제품들과 기능성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저는 왜 한 번도 못 들어봤을까요? 일단은 주류업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주류업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자 봐봐요. 이게 종목이 상승할 때 주류업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어떤 신제품을 내보냈는데, 신제품 예를 들어 어떤 뭐 특별한 A라는 이제 A라는 수를 내보였다고 칩시다. 그런데 A라는 수를 내보였는데 여기에서 이 술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거나 호응이 좋아서 잘 팔린다. 혹은 잘 팔릴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이 사실상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상 주류업계가 아무리 많이 해봤자 결국에 신제품 제외하고서 술이 잘 팔려서 술이 어느 정도 잘 팔려가지고 좋은 이제 재무제표를 나타내고 있다. 이 정도밖에 없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엮여 들어갈 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일종의 계절주 같은 느낌으로 편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현재 여기 이슈 내용 보시면 과거에 상승했던 이유가 알리바바를 통한 중국 진출 소식의 급등이란 내용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1차 수출 물량으로 입세주와 복받은 브라더 등을 15만 병, 약 10만 달러를 수출을 했고, 100여 개 업체로부터 주문받은 브라더 소다와 보해 복분자, 메치순 등을 이제 대표 제품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호재가 있어서 상승을 했고,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그런 큰 호재는 없죠. 지금 신제품이, 이런 회사는 사실상 신제품이 나오느냐, 그리고 이 신제품을 얼마나 잘 팔아먹느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그 이슈에 이제 모멘텀 사라지고 나니까 결국에 이제 주가 다시 이제 제 위치로 돌아가는 것 뿐이었고, 지금 현재 일단 재무제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시면은 현재 이제 2019년도에 흑자로 좀 전환한 모습입니다. 2019년도에 술이 좀 잘 팔렸나 봐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적자, 그리고 2019년에 흑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부분에서는 주가가 조금 더 반등을 하는 거를 기대를 해볼 수는 있다. 그렇지만 사실상 이제 여기에서 상승했던 것처럼 어떤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그 신제품이 잘 팔리고 외국에 이제 팔려나가고 수출이 잘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면 사실은 이런 종목들은 그냥 궁디짱 무거운 종목이라서 그렇게 쉬운 이슈로는 날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번 연도 실적은 좋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다가, 근데 이제 요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그에 맞먹는 이제 실적을 떠나서 신제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예를 들어 우리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신약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처럼 결국에 이제 술이라든지 뭐 이런 게 특별하게, 유독 특별하게 잘 팔리는 게 아니라면 신제품이나 뭐 요런 호재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 없다면 한동안은 약간의 상승 이후에, 왜냐면 일단은 요번 연도에 재무제표 그러니까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뭐 요번 연도 끝의 흐름까지는 조금 더 반등을 기대해 볼 수는 있으나 추가적인 과거의 이런 상승까지는 사실 조금 횡보의 흐름을 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중간에 이제 뭐 술에 관련된 그런 이슈가 나온다면 당연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그런 거 없이는 정말 그냥 일반적인 차트나 아니면 그냥 재무제표로 봐서는 당분간 그냥 횡보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 다음 종목 유진기업. 자, 일단 테마로서 먼저 보게 되면은 시멘트랑 레미콘 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시멘트. 우리 최근에 좋은 이슈 하나 있었죠. 대북에 관련해서. 어떤 거? 미국과 북한의 12월 달 정상회담 요런 이슈가 있으면서 사실은 대북주 움직이면은, 이거 제 방송 좀만 보셨으면 바로 이해 갈 거예요. 대북주 움직이면은 철도, 철강, 뭐 시멘트 이런 거 다 같이 동반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멘트 안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냥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상승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좀 더 지켜보셨다가 그대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보시면 주가 위치도 사실상 거의 바닥에 해당하는 위치라서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낙폭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반등각 잡으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번 이제 연말까지 얼마 사실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흐름 지켜보셨다가 상승 나오면 그때 이제 좀 더 매도선 잡아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얼마나 반등폭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현재 지금 상승률만 봐도 고려 시멘트가 대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엄연히 변하지 않죠. 왜냐면 과거에도 고려 시멘트가 화끈한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시멘트가 움직이니까 다 같이 상승을 한다, 지금 현재도 보시면 오늘 여기 하단에 지금 상승하지 못한 종목들이 있는 것처럼 상승폭도 다 다르고 얼마나 반등폭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요번 연말까지 요런 기회를 주축으로 삼아서 추가적인 악재 없이 무난하게 흘러간다면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같은 시멘트 라인에서 반등폭 나오는 거, 거기를 이제 그걸 기점으로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도선 잡아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종목 가도록 합시다. 종목을 최대한 빠르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너무 설명이 길어져서. 자, 그 다음 종목 마니커입니다. 마니커라면 우리 최근에 가장 강세 보였었죠. 최근까지는 아니고 이제 좀 밀려나긴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은 어마무시한 상승폭이 과거에, 그리고 중간에도, 그리고 최근에도 이렇게 해서 상승을 했던 모습이고, 가장 최근에 상승했던 원인 중 하나는 사실 요거 때문이었죠.
원래 기존에 상승했던 건 6개 때문에 6개에서 시작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사실상 거의 대장주로 활약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뭐 여러분들 여기에서 굳이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딱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돼지열병이 계속해서 이제 사실은 돼지열병이 뭐 1차, 2차, 3차, 4차 그렇게 해서 10몇 차까지 갔었죠. 그래서 그런 연속적인 그런 이슈가 있으면서 사실은 그런 모멘텀이 지속이 되면서 상승을 했고 그 이슈가 사라지니까 사실상 지금 더 이상 추가적으로 돼지열병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모멘텀, 그 상승했던 그 모멘텀이 없어지니까 주가가 그대로 하방한 것 뿐이다. 그래서 이게 왜 하락했어요? 라기보다는 이거 자체가 그냥 이슈에 의해서 상승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자체가 어떤 이슈? 돼지열병이라는 이슈 하나 때문에 상승을 했고 그 돼지열병이 어느 정도 이제 돼지열병이 이제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점점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하고 하락한 시점이 어디다? 상승하기 시작한 그 가격. 그러니까 상승 초기 가격대까지 그대로 본인의 위치까지 다시 하락을 한 것뿐이다. 일단 지금 추가적으로 만약에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돼지열병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당분간은 이런 횡보의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이제 육계 쪽으로도 빠져있고 여름 관련주로도 빠져있는데 뭐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남은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시간과의 전쟁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라면 지금 하락폭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중간에 안 자르면은 사실상 이렇게 하락폭을 계속해서 맞이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급등주에서 급등주 이렇게 탄생하고 나서 이렇게 급등 랠리를 펼치고 있을 때 보통 종목들이 반등을 하는 시점이 20선이라고 하죠. 그런데 20선에 닿는 그 위치가 사실은 상승폭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 50% 정도. 100% 상승을 했다라고 따진다면 약 50% 정도가 하락을 했을 때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각이 여기서 형성이 되지 않고 그대로 밀어내렸기 때문에 아 여기에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겠다, 쌍봉이 형성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대로 여기에 손절매를 하셨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손절을 치지 못하고 그 뒤에도 계속 보유를 하고 계셨다면 여기에서 남은 거는 사실상 그냥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전에 주가만 봐도 사실은 이슈 있을 때마다 슈팅이 이렇게 간간히 나오는 모습이었고 그 이전과 그 중간과 지금 현재 시세만 봐도 계속해서 그냥 횡보하는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분간 그냥 반등은 한참 오랜 기간 동안 좀 기다려야 될 가능성이 높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무제표만 짧게 이제 짚어보고 갈게요. 뭐 재무제표로 봐도 지금 세전사업이익, 당기순이익 적자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고 매출액은 아무래도 이제 닭을 판매하는 이제 업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자, 닭고기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우리 닭은 죽어도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계속 팔려나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매출액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매출액조차도 사실상 이번 연도에 좀 감소를 한 모습이고 영업이익이나 세전사업이나 이런 거는 사실상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인 그런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당장 돼지열병이 다시 출현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한동안은 이런 하락, 횡보 요 시세를 여기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뭐 고가권에 물리신 분들이라면 그냥 이슈를 기다리는 게 빠를 수도 있고 만약에 아 정말 내가 여기에서 그냥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줄 알고 이 언저리에서 그냥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슈가 사실 언제 등장할진 랜덤이에요, 여러분들. 이슈가 정말 내일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슨 이슈가 빵 하고 터질 수도 있지만 그게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궁디짝이 무거워서 상승 가능성이 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이런 종목들로 나눠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제 방송을 들으면서 나 신규 매수를 고려를 하고 있는데 하면은 제가 지금 상승 가능성이 있는 테마라든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왜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지 그런 거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매수에 대응을 하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 이슈 없으면 사실상 움직이기 무겁다는 거. 그래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횡보의 흐름을 좀 더 지속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동진 세미캠. 자, 보시면 하락과 상승의 폭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자, 하락폭 일정하죠?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하락 추세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상승 추세로 전환돼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한 다음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정말 간단하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하락했던 초창기 가격대까지 상승할 때까지 어느 정도 흐름을 기다리시면 돼요. 일단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반도체 관련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동사는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용 강광액, 방리액, 세척액 등의 전자재료를 납품하는 전자재료 사업과 건설자재, 자동차 내장재에 주로 사용하는 발포제를 국내의 화학회사에 주로 납품하는 발포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반도체가 아니고 발포제였군요. 그래서 동사는 광경화형, 유무기, 하이브리드, 수지, 조성물 등의 특허를 신규 취득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좀 어렵긴 한데 뭐 이제 반도체 계열에도 이제 포함이 되고 결국엔 좀 이런 액체 관련해서 아까 보시면은 정정하도록 할게요. 발포제라고 해서 제가 액체인 줄 알았는데 현재 여기 내용을 보시면 반도체 재료나 부품 관련주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재무제표로서 보면은 여러분들 재무제표로는 뭐 특별하게 이상이 없습니다. 그냥 매출액 꾸준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는 일단 제외하고 봤을 때 매출액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세전 사업이익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사실상 재무제표로서는 거의 손댈 거 없이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하방했던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에서 재무제표와 큰 이상이 없고 추가적인 하락할 만한 이슈가 없는 이상은 여기에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셔서 여기 상승한 이제 하락하기 시작한 이 가격대 있죠.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만 그 기간이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길 수는 있어요. 지금 여기 바닥에서 시작해서 거의 상승한 시점이 거진 1년 가까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만큼을 더 상승을 하려면 최소한 반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된다. 그렇지만 뭐 가만히 기다리면 일단 종목이 올라올 테니까 조금 그냥 묻어둔다 생각하고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거.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요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좀 부진했었다. 그런데 이제 실적이 다시 좋아질 만한 그런 상황이 보인다. 뭐 요런 이제 양방의 말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대해서 특별한 호재거리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좀 감안을 하고 봤을 때는 이제 아직까지 그래도 일단 주가로서 차트로서만 봐도 이제 꽤나 잘 상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매년 그래도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상승을 했던 모습을 대비를 해서 올 년에 잠깐 주춤했어도 이제 일본과의 그런 관계 때문에 살짝 주춤한 모습이 있었어도 결국에 주가가 제 위치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하락했던 초기 하락했던 초기 가격대 여기까지 상승할 때까지 아마 최소한 반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거기까지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우리넷. 자, 우리넷 같은 경우에는 우리넷 우리로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자, 여기에서 무엇을 대입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 위치에서 우리가 상한가 매매를 대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상한가 매매를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상한가 매매가 대응 가능한 날은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여기 윗꼬리 신나게 달고 밑으로 하락했던 요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사실상 21선까지는 가지 않고 지금 상승했던 폭의 절반 지점 11선에서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쌍봉을 만드느냐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쌍봉을 만들지 못한 채 하락하느냐 그런 걸로 이제 따지시면 될 것 같고 차트성으로 그렇게 따지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 테마라든지 이 회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영상 우리로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제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다 앞으로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차트를 봐야 될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종목의 흐름을 봐야 될지 그런 거는 그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내용은 짧게 지나가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고 우리네 우리로 제 채널에 보시면은 우리네 우리로가 있어요. 영상을 아마 2편인가 올려드렸을 거기 때문에 그거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네페스.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꾸준한 상승을 이어오고 있다가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저점 3번 형성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120선을 깨고 내려갔네요. 여기에서 그냥 간단하게 일단 계속 꾸준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물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여기에서 자 지금 하단선 보시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서 지금 움직임이 있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에서 여기를 추가적으로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일단 긴 상승 기간을 어느 정도 이제 조정 기간으로 다시 넘어가는 시간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서 일단 커트를 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여기에서 추가적인 낙폭 없이 아래꼬리 달고서 한동안 횡보하다가 다시 반등하면 추가적으로 박스권 흐름 형성하다가 다시 한번 이런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서 흐름이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하게 재무제표로서는 매출액은 일단 꾸준하게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던 상황이고, 영업이익 늘어나고 있던 상황이고, 지금 여기에서 세전 사업이익이나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뭐 비지배 주주 순이익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 뭐 이제 종속기업 요런 거 있는데,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사실상 재무제표에서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 지금 현재 네페스 같은 종목에는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에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가 최근에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에서도 이제 AI로 이제 좀 더 추가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AI가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만한 타이밍이 이제 조금씩 잡히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만약에 좀 더 상승률이 나온다면 여기서 상승폭 더 먹고 여러분들이 매도선 잡는 게 좋겠죠. 일단은 요 하단선을 추가적으로 깨느냐 안 깨느냐, 요 하단선을 깨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저점을 형성했을 때 이 아랫꼬리로 지금 하단에 튀어나갔던 요 가격대 있죠. 요 가격대를 확인하셔서 최저점, 이 하단 가격대의 최저점을 확인하셔서 이 최저점을 깨고 내려가려는 분위기가 나온다 이러면 일단 여기서 커트를 치는 게 좋고, 최저점을 깨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유지한다 이러면 이제 이 횡보의 흐름을 지속하다가 다시 한번 반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왔네요. HLB 생명과학. HLB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웬만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직접적으로 올려드렸었어요. HLB. 여러분들 뭐 워낙 썸네일이 화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 속에 아마 많이 남아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HLB 이때 당시에 제가 방송을 찍었던 시점이 여기였어요. 방송을 찍었을 때가 이제 20만원대를 돌파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30만원 못 갈 거야, 이거 조정 포인트 올 거야 라고 방송을 찍었고, 그 다음날 정지 먹은 다음에 그 다음날 일부 고점 출현하면서 했다가 그대로 무너지고 20선 반등, 기술적 반등이죠. 짧게 튀어나왔다 그대로 다시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몇 층에서 물리셨든가 여러분들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일단은 물론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정보를 찾아보셨겠죠. 회사 홈페이지에도 들어가고 뭐 주주 카페에도 들어가 보고 뭐 이제 그런 톡방에도 들어가 보고 여러 가지 자료들도 찾아보고, 리보세라닙에 대한 가치라든지 뭐 그런 이제 FDA 허가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열심히 찾았을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제가 조정 포인트가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리보세라닙이 잘 된다면 이제 그게 FDA 이제 판매 승인을 얻고서 뭐 내년 이제 4분기라고 하죠. 내년 4분기쯤에 그럼 뭐 허가 승인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주가가 30만원이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지금 현재 20만원 넘어가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뭐 여기서 더 오를 거야 막 하고 이제 사는 이제 개인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건, 여기에서 30만원 안 가, 여기에서 30만원 안 가고 하락하고 조정이 나올 거야. 그게 실제로 조정이 나왔죠.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제 와서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이제 그때 당시에 조정 포인트가 온다라고 했을 때 뭐 이제 물론 관점이 다르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리보세라닙이 결국에
이제 FDA 승인을 받고 판매 허가를 받아서 뭐 승승장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일단 단기 고가에 급등으로 인해서 단기 고점에 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정이 나올 거다. 그거 제가 방송 찍은 그 다다음 날부터 사실은 계속해서 밀어내리고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 짧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20선 또 꺾어내렸죠. 그렇다면 일단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 물량 처분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아랫골이 없이 그대로 밀어내렸기 때문에 하단에 지금 지지해줄 만한 세력도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딱 남은 건 그거예요. 물론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엔 갈 거예요. 리보세라님이 실패하지만 않는다면. 그 4분기에 발표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실패하지만 않는다면 당연히 주가는 승승장구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가격대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내년이나 내후반까지 기다릴 자신이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기다릴 자신 없다 이러면 그냥 과감하게 손절하는 게 좋고 뭐 아니면 이제 비중을 대부분 높게 들어가셨을 테니까 제가 지금 본 것만 해도 거의 비중을 최소한 80%에서 거의 100% 넘게 거기서 100% 들어가 놓고 주가가 하락하니까 여기서 더 사야지 이래서 돈을 또 끌어와서 또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언급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절대 낱말 믿고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언급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친구가 샀으니까 누가 이 종목 좋다더라. 리보세라닉 물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봐요. 그런데 물리기 전에는 좋다는 말만 하나만 딱 듣고서 이거 계속 오르니까 그리고 남들도 다 오른다고 하니까 그래서 덥석 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결과가 도래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 카페라든지 네이버 카페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무슨 토론방 이런 데만 가셔도 처음에 여기에서만 해도 사실은 여기서 더 상승할 거야. 야 여기서 더 상승해. 무조건 상승해.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어때요? 지금 하락하고 있으니까 결국에 여기에서 더 상승할 거라는 사람들 여기에서 같이 팔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서 나는 그래도 기다릴 거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여기에서 남은 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이고 2년이고 주가의 가치를 보고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나는 이걸 생각한 것이 아니다. 단기적인 추가 급등을 노린 것이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여기에서 추가적인 낙폭이 나오기 전에 그냥 빠져나오고 제 종목 따라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냉정하게 분석을 드리자면. 그래서 그냥 장기적으로 보냐 단기적으로 보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 시점에서 30만원이 뭐예요? 25만원도 채 가지 못한 채 그대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내년 후반기에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잘 된다면 추가적인 이제 상승을 더 기대를 해볼 수는 있으나 지금 당장으로서는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되었고 일단 이거에 대한 매도 물량 이제 수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거기다가 이제 중간에 공매에 관련해서도 말 많았죠. 사실상 공매에 관련해서도 말 많았는데 공매 이빠이 때린 것도 맞고 뭐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여러분들 한 가지만 명심합시다. 내 돈 걸었잖아요. 내 돈 걸었는데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백날 첫날 따지면 뭐 할 거예요. 결국에 내 돈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낱말 믿고 투자했다가 여기서 오를 거라고 투자했다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남들이 말하는 가치 이런 거 그래요. 말하는 그대로 그 가치를 지켜내고 그 회사를 믿고 기다릴 거면 1, 2년을 기다려서 그 결과를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시던가 만약에 단기성으로 대응을 할 거라면 여기에서 진입을 하지 말으셨어야 됐어요. 제가 여기에서 단기 고점이 형성됐다고 했을 때 냉정하게 그렇게 분석을 드리자면 절대적으로 낱말만 믿고서 그냥 남들이 간다니까 남들이 산다니까 이런 말 믿고서 투자를 하기에는 우리는 그렇게 투자를 할 만큼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조금만 이슈 찾아봐도 이 회사가 어떤 이슈를 보유를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고점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흔들림이 심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견딜 자신 없으신 분들은 그냥 손절하시고 빠르게 다른 종목으로 수익 전환하시는 게 더 빠르다는 거. 그리고 아까 하단에 보시면 HLB 생명과학도 제가 이전에 영상 찍어드렸지만 요것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재무제표라든지 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리보세라닙에 대한 가치 이런 거 논해봤자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왜 제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냐면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한두 푼 투자한 게 아니고 거의 비중 100%몇 억씩 투자하고 몇 천만 원은 물론이고 몇 억씩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저보다 정보력이 없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기 고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을 뿐이고 실제로 단기 고점이 형성되고 나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더 흔들지는 모릅니다. 왜냐면 그 내년 4분기까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돼요. 그때까지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 추가적인 횡보를 할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는 절대적으로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 단기 고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고 지금 20선도 깨져 내려가고 있고 심리 상태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거기다 공매까지 때리고 있고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장기간으로 기다릴 자신 없으면 그대로 어떻게 이 중에 차라리 만약에 정말 100% 손절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비중이 너무 크고 금액대가 너무 크고 손해가 너무 크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정말 그러신 분들이라면 너무 내가 아까워서 못 팔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중에 일부라도 팔아서 그냥 다른 매매로 수익을 전환시키는 게 더 빠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수익 전환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년 나오는 그 결과 내용 기다리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싫고 이도저도 아니고 나 금액 얼마 안 들어갔거나 아니면 정말 나 단기로밖에 안 봤다 돈이 급하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여기서 팔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에서 얼마나 더 흔들지 미주수입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정보에 관련해서는 뭐 이전 영상을 떠나가지고 정보에 관련해서는 사실 인터넷 조금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은 정말 한결같이 다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그냥 충분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지금 주주분들은 저보다 내용을 더 잘 아실 테고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당분간은 최대한 이제 많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공매라든지 사실상 내년에 발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상 따지고 본다면 이제 내년까지는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줄로 보는 종목평 6번째 방송 이렇게 해서 오늘 요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고 제가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사실 한 종목 다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어떤 이슈가 있는데 이 이슈를 놓쳤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내용을 갖다 댓글창에다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그 이슈 내용을 찾아보고서 영상을 다시 찍어 올려드리든지 아니면 글로써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내용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간단한 코멘트 영상이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 영상을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이거를 매수 포인트로 봐야 되겠다 매수 관점으로 보느냐 매도 포인트로 보느냐 요런 것만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줄로 보는 종목평 6번째 방송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